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도 같이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 너무 폭염이 지금 정말 더워요. 예.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또 제가 생활 패턴상 집 밖으로 이유가 없으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또 폭염이고, 뭐, 태풍이고, 장마고, 뭐고 간에, 뭐, 밖에 나갈 일이 더더욱 없겠죠. 이유 없이. 근데 잠깐 나가는 것도, 와, 폭염 때는 죽겠어요, 진짜. 이번에 태풍이 이제 오기 전에,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뭐, 하루 이틀은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예? 태풍 자체는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태풍이 또 오기 전에 가고 난 뒤에는 그래도 선선하니 마치 가을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그 정도로 선선하게 좋았는데, 딱 오늘부터 또 엄청나게 또 덥네요. 그냥 아침에 뭐 애들 뭐 등교시키고 등원하고 요즘에 뭐 방학이라서 등교는 안 시키지만, 유치원은 가거든요. 진짜 덥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치고 막 뭐라 하죠? 식욕도 없고,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좀 요즘에 뭐 에어컨도 많이 틀고 주무시고 하시는데 좀 건강에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워. 사람이 진짜, 그래서 이 좀 더운 나라의 그 사람들이 좀 게으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이해됩니다. 여름 휴가 갔다 온 지 얼마 되질 않는데, 언제 휴가 갔는지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덥다. 아무튼 우리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돈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거 뭐 이미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분석을 이제 들어갈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제가 이제 거래량을 참 중시 여기는데, 거래량이 아직은 뭐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30에서 50만 주라고 말씀드렸지만 20에서 40만 주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사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조금 하는 게 조금 느껴진다. 좀 과하게 조금 이 기사들이 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특별 특별하게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언론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언론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 시장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주식 종목들, 거기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뭘 사지 하는 상황에서 뭐 그게 우연이 됐든 뭐 자기가 뭐 어디 소문을 듣고 찾아왔든 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 언론 기사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좀 장투를 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새롭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쫄깃한 좀 그런 기사 내용들로 해가지고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도 장기 투자한 우리들도 사실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지 않잖아요. 예. 다만 이제 앞에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신밀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긴가민가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제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투자하게 된 어떤 계기라 해야 됩니까? 시작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다면 이 스타트업 치고는 꽤 규모가 있게 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우리가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다 하면은 보통 그 후보 물질 하나 들고 원래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후보 물질 하나를 들고 임상 이상까지 혹은 임상 이상이 끝나갈 무렵 뭐 요 정도 되면은
스타트업으로 이제 뭐 특례 상장을 한다든지, 뭐 기술 상장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상장을 해서 돈을 또 자금을 끌어 모아서 임상 3상으로 가는, 왜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났고, 이제 뭐 허세튼 바이오 시밀러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고 뭐 이럴 때 이제 이미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삼상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신감,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그때 상장을 했고, 뭐 상장 때도 사실 이래저래 뭐 말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면 비교 기업이 원래 상장할 때, 주가를 설정할 때 비교 기업을 우리가 하는데, 비교 기업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떤 뭐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있고, 뭐 셀트리온처럼 주가가 높은,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있고, 얘들이 상장할 때 이 주식 시장, 즉 IPO 시장이 조금 좋았어요, 시장이. 왜냐면 저금리 시대였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운도 있었죠. 어쨌든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뭐 좀 뭐 IPO 자체도 뭐 한 방에 뭐 바로 이렇게 상장이 된 것이 아니라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뭐 또 미친 듯이 또 검색을 해가지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다 인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IPO를 잘 해가지고 어쨌든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예, 현금을 많이 확보한 거는 사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한 거예요. 우리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 뭐 무슨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 물리신 분들은 억울하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어떤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그 뒤로 솔직히 뭐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미끄러지고 재신청하고 뭐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또 이게 뭐 하나가 아니에요. 뭐 허세틴부터 아바스틴, 휴미라, 예? 그리고 췌장암 신약, 이제는 거기에 뭐 진단 키트까지, 그 뒤로도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파이프라인이 그 당시에 막 9개인가 뭐 그래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시적이게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방금 말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파이프라인, 원래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후보 물질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예,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에 그냥 진짜 전사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프레스티 바이오파마는 일단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1상 혹은 2상 정도의 어떤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고, 파이프라인이 많고, 당장 그것이 매출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를 끌고 오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자금들이 투입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었지만, 상장 초기에 약간 이제 광기의 어떤 주가 폭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상장 첫날인가 샀어요. 샀다가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5만 원 거의 고점에 팔았습니다. 운이 조금 좋았죠. 예, 너무 광기를 보이면서 좀 침착하게 오르기보다는 상장 초기도 했고, 초기이기도 했고, 약간 그 뭐라 하죠? 그 IPO 시장 자체가 좀 좋았고, 저금리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2배인가 하여튼 뭐 그 어느 정도까지 먹고 제가 바로 팔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26,000원인가 28,000원인가 떨어졌을 때 다시 재진입을 했어요. 예, 그때는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상장 첫날에 샀을 때는 뭐 몰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돈이 들어갔었는데, 왜냐면 치고 빠지려고 그냥 처음부터 치고 빠지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26,000원, 28,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다른 또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또 다른 점들이 바이오 로직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연구 개발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후보 물질 하나를 가지고 연구개발 그것만 매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생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CDMO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꼭 모회사인 파마의 물량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캐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돼서 로직스에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하나만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걸 다 돌릴 수 있다?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CDMO 이렇게 위탁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팹리스라고 하죠.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이나 꼭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꼭 그 어떤 판매 허가 승인을 안 받더라도 임상 단계에서도 또 임상용 약들이 또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 물론 이미 CDMO 사업에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미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기존의 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또 다른 점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바이오시밀러, 항암 신약. 이거 다 다루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백신까지 그때 손댔다가 이제 스푸트니크 때문에, 뭐, 물론 큰 손해는 본 건 없어요. 이미 내가 알기로는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은 그대로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뭐 전쟁 일으키고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스푸트니크가 자기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무슨 판매 허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뭐 문제지. 어쨌든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프레스티지 바이오에서 파마에서 받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데미지 입은 건 없다. 다만 그 스푸트니크 백신에 의한 그 어떤 그게 좀 약간 흐지부지 되면서 또 기대감에 대한 좀 신뢰감이 또 신뢰를 또 잃고 이런 것도 있었죠. 어쨌든 백신, 뭐 항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약간 잡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종합이 아니라 종합 제약회사다 이게 아니고 잡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딱히 되는 건 없이 막 이것저것 온갖 것에 다 집착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상황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위탁 생산 전문기업. 걔네들 자회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고 워낙 이제 캐파가 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유수의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위탁 생산 그 수주를 해가지고 그것과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딱히 지금 얘네들이 뭔 기업이다 이런 어떤 전문적인 파트가 아직은 인식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종합이 또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종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약간 이거 잘못돼 보면 이게 잡종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게 뭐였어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이게 시장에서는 레드오션이고 뭐라 해가지고 이제 상업성이 별로 좋지 않다,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다 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췌장암 신약이 물론 췌장암 신약이 승인이 됐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지.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발표될 게 지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일단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딱 그걸로 일단은 제약사로서의 완전 그 실력과 캐파와 어떤 능력과 그들의 역량 같은 것을 인정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시장으로부터 이 기업 일단은 확보했네. 바이오시밀러 일종을 일단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진율이 높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쉽지 않더라도 이것으로 먼저 시장의 어떤 안정, 기업 운영에 관련된 그 특히 이제 자금적인 그런 것이 딱 된다 하면은 우리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계속 약이 뭐 바이오시밀러도 흐트러지고 췌장암 신약도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쏟아부었던 자금들이 회수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이게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은 자금은 바닥이 날 게 분명하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주식 회사가 유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유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제 저 주식 이 희석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하방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어쨌든 이게 뭔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잘못됐을 때의 얘기고 어쨌든 이런 한 이유로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기존의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긴 한데 이랬든 저랬든 시장은 공인된 기관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췌장암 신약까지 이렇게 약간 기사는 약간 먼 미래, 너무 먼 미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근데 지금 다른 것까지 왜냐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시장에서의 어떤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밀기에는 회사의 어떤 그 뭐라 해야죠 가치 제고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뒤에 췌장암 신약 그런 거 다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까지 다 기사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여기서 이제 가져가겠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다. 기사에서도 말했듯이 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확률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돼야 되는 겁니다. 뭐 무조건 제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 어떤 정황이나 절차나 과정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 이거 안 됐다 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기업인 거예요. 사실적으로. 예? 아무리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 안 됐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우리의 어떤 뭐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바란다고 안 될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일단 정황 자체는 지금 그렇고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분석을 할 때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거래량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앞서서 제가 언론 플레이나 뭐 과거의 어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그 과정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거래량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주가가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오르든 내리든 중요한 것은 이 회전입니다. 회전. 주식의 이 회전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일어나고 거래량이 일어나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 종목의 어떤 뭐 작용의 어떤 그 원리 같은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아직까지는 송해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수급들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종목 같은 종목에게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날이죠. 이날 제가 저기 분할 매수를 시도를 했는데 체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 상황으로서 만약에 이 13,500원 위에 저항선이 몇 번이나 이게 실패를 했던 이 과거에도 여러 번 실패했고 최근에 요 두 번이 쓰라린 실패를 안고 이제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도 또 조정을 받았죠. 이번에도 다시 재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3,500 저는 이게 12,000원대에서 과도한 하락이 나오면서 매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상관없어요. 다시 만약에 13,500원을 시도해서 올라서고 안정을 찾으면 13,500원에서도 저는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금액과 상관없이 기술적이고 그런 어떤 분석적으로 다가갔을 때 어떤 주가의 어떤 재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분석한 대로 뭔가 됐다 안 됐다 그것에서의 어떤 리스크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분할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면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매수는 제 분석대로 시도는 했지만 그냥 약간의 제가 욕심을 조금 부렸나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620원까지 떨어졌는데 진짜 몇십 원 제가 아래에 제가 분석한 제가 그 분할 매수가를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쉽지 않아요. 어쨌든 뭐 저는 이미 많이 매집한 상태고 더 매집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13,500원에서 매집해도 저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13,500원 이번에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일단은 과거는 일단 제껴두고 여기는 제껴두고 최근에 요 두 번에 이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13,500원을 뚫고 13,500원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지를 일단은 보는 것이 관건이고 이것을 돕는 것이 뭐다? 거래량이다. 거래량이다. 이것이 거래량이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주가가 상승하든 주가가 하락하든 이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은 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찐 상승도 아니고 찐 하락도 아니다. 거래량이 동반돼야지 이게 찐 상승이고 찐 하락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게 약간 허하락, 허상승 뭐 그런 겁니다. 의미가 없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13,500원까지 오를 때까지 오르고 나서도 아마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이렇게 두 번의 이 13,500원 탈환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13,500원을 재차 시도하는 과정에서 변동폭이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 또 실패와 동시에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의미 없는 자리에서 매도 매수 하시면 안 되시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을 안착하든지 아니면 뭐 13,500원 도전도 하기 전에 다시 12,000원대로 조정을 받든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저는 재차 분할 매수 이제 시도를 다시 재차할 생각입니다. 요런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 매수하는 것은 일단 제 분석에 의해서는 뭐 아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자기 본인의 어떤 분석법에 따르면은 저항선이 여기다 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 끌 수도 있는 것이고 저항선이든 뭐 지지선이든 여기다 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대로라면 어쨌든 여기는 어설픈 자리이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는 자기의 분석에 의해서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걸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의 수급이 꼬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관전 포인트는 이번 뭐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13,500원을 이제 시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시도를 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안착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안정적인 이 13,500원의 그 어떤 주가 움직임, 안정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 마시든, 그거는 본인들이 제 영상을 참고하고 본인들의 분석을 다시 버무려서 본인만의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요소리 다시 조정을 받고 온다면은 저는 재차 이제 분할 매수 시도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했죠. 여기서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한번 분할 매수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리비안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3점 딱 기억을 해요. 23.81달러에 오션불 샀어요. 그 뒤로 그냥 막 내리꽂네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요 밑에선 우리가 지금 근데 제가 사실 요 밑에서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밑에가 21.1달러. 여기 이제 지금 지지선이 21. 정확하게 09달러입니다. 21.09달러인데 저는 왜 이때 여기서 샀느냐. 여러분 네가 뭐 어설픈 자리에서 사면 안 된다면서 왜 이 어설픈 자리에서 샀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서 과도 하락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일시적인 과도 하락으로 봤습니다. 일시적인 과도 하락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때 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시 금세 여기 25달러 이상으로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적 발표 전에 제가 매수를 할 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전이기도 하고 과도 하락도 살짝 나왔기 때문에 요거 포인트다라고 해서 저는 매수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떤 실적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이제 전분기 대비 30%나 줄이는 기업을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이버 트럭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도 한 2%대 상승에 그쳤거든요. 이 이유를 저는 이제 사이버 트럭의 어떤 출시 임박 요거에 좀 주안을 좀 뒀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첫날 다 저는 상쇄됐다고 이 사이버 트럭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이 좀 상쇄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로 이게 좀 크게 이날 하루는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뭐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도 여전히 손실 중이고 또 현금을 계속해서 소진 중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의견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죠. 그들도 시장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가 바라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어떤 희망하는 대로 지금 리비안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이 될지 장기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다음 지지선에 오면 저도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때 사실 좀 시기적으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수출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곧 들어올 달러들이 있는데 때마침 잘 들어와 준다면 그리고 주가도 결국에는 여기를 터치 하지 않을까. 예.
사실 지금 낙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낙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제동 걸리는 듯한 모습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변동성은 조금 잦아들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21달러 요 선에 지지선에 일단 도착하게 되면은 저는 또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조금 왜냐면 이해되지 않아요. 애써 지금 이유를 찾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딱히 이미 다 노출되고 예상됐던 일이거든요. 그냥 리비안이 손실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그 맥락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다 선반영하고 있던 것인데 왜 이만큼 올랐던 종목이 이만큼이나 이것을 다시 반납을 했을까? 저는 솔직히 납득은 안 돼요. 애써 이유는 찾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납득은 안 됩니다. 어쨌든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좀 과하게 지금 조정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 대로 저는 추가 매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비안에 대한 우리가 딱히 지금은 분석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가이던스 우리 올해 생산 목표치 가이던스를 만약에 뭐 6만 대로 했다면은 조금 주가가 이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소문에 뭐 리비안 내부적으로 6만 대를 목표로 해라 뭐 이런 루머가 약간 사실 돌았거든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어. 근데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5만 대에서 5만 2천 대 정도로 이제 가이던스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총 1년에 4분기 중에서 2분기가 지금 지난 상황. 예, 2분기가 지났고 이제 지금 3분기도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5만 2천 대라고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대수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 대는 조금은 올해는 쉽지 않다고 이제 괜히 6만 대 불렀다가 실망시키면 또 괜히 시장에서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현 가능한 생산 대수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요것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으로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충전 인프라를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일하게 테슬라처럼 충전소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게 리비안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뭐 일단 당분간은 테슬라의 일단 그 테슬라라는 거인의 어떤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제 이용하는 걸로 했지만 지속적으로 리비안도 인프라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점, 예, 당연히 뭐 현금은 쓰게 마련이고, 그리고 조지아 공장,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조지아 공장입니다. 이 조지아 공장까지 이제 완공이 되고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이거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뭔 스타트업 기업이 이래 규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또 그 상황까지 간다면 리비안도 이제 적지 않은 고용 창출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서 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좀 정부적인 지원도 이제 될 것이고 명실상부 테슬라와 뭐 어깨를 나란히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전기차 이제 전문 전기차 이제 완성 업체라는 그런 맥락에서는 테슬라와 결을 함께 하지 않겠나. 오히려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선반영돼서 좀 고평가 영역에 있는 주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테슬라는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리비안 그리고 테슬라 뒤를 이을 수 있는 근데 이거 뭐 약간 테슬라의 아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비안은 리비안만의 매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 테슬라의 어떤 이게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봤을 때의 어떤 테슬라를 어떤 그의 뒤를 잇는 그런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당장에 이런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뭐
알트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조업의 특성상. 예, 모든 제조업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번 조정을 딛고 또 새로운 제가 30달러대로의 어떤 주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온 대로 저는 분할 매수를 이 지지선에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리비안 관련해 가지고 딱히 지금 이 조정에 대한 이 조정이 대세 하락인가? 여러분 이거는 뭐 누가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이거를 대세적인 하락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냥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냥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재료 공개, 재료가 이제 노출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건강한 우리가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비안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지금 다시 폭염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더워요.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물도 많이 마시고 폭염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외부 활동도 좀 자제하셨으면 또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말 즐겁게 그리고 아주 멋진 힐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멤버십이나 뭐 슈퍼땡스 없어가지고 따로 없는 날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없는데 있는 척 하면은 그거 웃기잖아. 그죠? 예, 저는 뭐 계속 무슨 멤버십이 계속 가입하는 양 아니면 슈퍼땡스가 계속 들어오는 양 그렇게 연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멤버십이나 슈퍼땡스를 유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이나 새로운 멤버십이나 이렇게 새로운 슈퍼땡스가 없는 날은 따로 인사를 드리지 않는 부분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이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힘들지 않고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인사드린 대로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